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커TV의 조현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팀들을 다룬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인기팀에 편중되는 현상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부 컨퍼런스 1위를 달리고 있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나 또 그런 이 정보를 좀 컨텐츠로 만든 적은 없는 것 같아서, 디트로이트의 선정과 그 중심에 있는 컷함듀를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컷함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25-26 시즌 현재 동부 컨퍼런스 1위를 질주 중인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핵심 트리오인데요. 케이드 커닝햄의 커, 어사르 탐슨의 탐, 젤런 듀렌의 듀를 따서 예전에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케빈 듀란트의 그 컷함듀, 새로운 또 컷함듀가 동부 컨퍼런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컷함듀의 과거와 또 현재를 한번 살펴보면 23-24 시즌 14승 68패였습니다. NBA 최다인 28연패 늪에 빠지기도 했었고, 물론 이때는 커닝햄은 이때도 잘했습니다만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다 애기였고요. 그리고 24-25 시즌 갑자기 감독을 JB 비커스태프로 바꾸더니 또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더니 44승 38패짜리 팀이 됩니다. 무려 전년 대비 30승을 추가하면서 플레이오프에 나가죠. 그리고 1라운드에서도 뉴욕 닉스를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만약에 오심이 없었더라면 업셋도 가능했어요. 그만큼 디트로이트의 기세가 무서웠고, 올 시즌 현재 37경기 치르면서 28승 9패 동부 컨퍼런스 1위를 질주 중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사실은 제이든 아이비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요새는 데니스 젠킨스가 더 잘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론 홀랜드라든지 아이제 스튜어트 같은 이런 이 비스트류의 선수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는 디트로이트 내에서 현 시점 핵심 가치를 지닌 3명의 선수를 꼽으라면 저는 커닝햄, 어사르, 그리고 듀렌을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트로이트의 컷함듀로 명명을 해봤고요. 과거 골든스테이트 컷함듀의 성과를 살펴보면 지금 디트로이트 컷함듀 3시즌 뛰었잖아요. 골든스테이트의 컷함듀도 공교롭게도 3시즌을 뛰었습니다. 16-17 시즌에 처음 결성이 돼서 무려 67승 15패 NBA 우승 달성했었고요. 17-18 시즌 58승 24패 NBA 우승으로 백투백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리고 18-19 시즌이 결국 마지막 해가 됐는데 57승 25패, 그리고 2019년 NBA 파이널에서 결국 토론토 랩터스에게 2대4로 패하면서 NBA 준우승을 차지합니다. 3년 동안 우승 2번, 준우승 1번. 당연히 지금 성장하고 있는 디트로이트와는 현 시점에서는 성과를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확고한 성적을 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과거 골든스테이트 컷함듀와 현재 디트로이트 컷함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네이밍이죠. 컷함듀. 골든스테이트는 커리, 탐슨, 듀란트. 디트로이트는 커닝햄, 또 탐슨, 그리고 듀렌입니다. 서로 이름도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그리고 또 공통점은 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팀의 핵심에게 사실 그런 별명이 붙잖아요. 예전에 조던과 피펜, 로드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슈퍼맨과 배트맨과 로드맨.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주는 것도 그 팀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은 팀의 핵심이죠. 두 트리오 모두 다 각 소속팀의 공수를 이끌었고 현재 이끄는 그런 중심축이고요. 골든스테이트는 워리어스 구단 역대 최고의 전성기를 이끈 핵심 트리오입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팀의 암흑기를 끝내고 완전히 명문팀으로 부활시킨 주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컷함듀는 서로 성격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시대도 다르지만 각 팀을 대표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차이점도 있습니다. 선수 구성 및 스타일인데요. 일단 골든스테이트 컷함듀는 NBA 역사상 최고의 외곽 공격 트리오 가운데 하나였어요. 커리, 두말할 나위 없죠. 탐슨, 한 쿼터에 37점을 집어넣는 선수입니다. 듀란트, 그냥 1옵션이에요. 그리고 이 3명의 공격의 본체는 아웃사이드 슈팅이죠. 그리고 폭발적인 퍼리미터 공격, 또 유기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득점을 창출합니다. 아마 NBA 역사상 이 세 트리오만큼 플로어 스페이싱이 원활했던 팀이 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3시즌 동안 2차례 우승, 1차례 준우승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3시즌 내내 이 3명이 얼마나 잘 어우러졌냐면 3시즌 내내 컷함듀 모두 평균 20점 이상 기록했어요. 얼마나 잘 맞았으면, 그리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잘 냈으면 3시즌 내내 이 스타들이
나란히 평균 20점 이상을 기록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디트로이트 컷함주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서로의 역할 분배가 명확해요. 때로는 커리와 듀란트가 겹칠 수도 있고 커리와 탐슨이 중첩될 수도 있었지만 디트로이트 컷함주는 굉장히 그 경계가 명확합니다. 자, 커닝햄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플레이메이킹,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리딩, 그 플레이메이킹과 득점력을 겸비한 올라운드 플레이어죠. 굉장히 트리플 더블도 많이 기록을 하고 언제든지 더블 더블 기록할 수 있는 선수고 어사르 탐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물진 않았어요. 하지만 뛰어난 수비력과 운동 능력은 뭐 리그 최상급입니다. 아직은 원석이지만 어쨌든 모든 팀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하이플라이어예요. 그리고 제알런 듀렌, 얼굴부터가 강력한 인사이더죠. 네, 그리고 훌륭한 득점력을 이번 시즌부터 갖추게 됐고 리바운드 장악력 좋습니다. 현재는 발목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뭐 길게 결장하진 않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워리어스 컷함주의 이 외곽 공격보다는 인사이드와 또 다재다능함에 더 강점이 있는 디트로이트의 컷함주가 이러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경험과 성숙도 면에서 또 차이가 크죠. 일단 골든스테이트 컷함주는 이미 리그의 최고의 득점원들이 함께 모인 사례입니다. 물론 커리와 클레이 탐슨은 워리어스에서 나고 자라고 성장을 했습니다만 이미 이 세 명이 결성됐을 때는 이미 이 세 명의 이름값은 대단히 높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MVP 출신이 2명 있었죠. 30살 이전에 former MVP, 그러니까 MVP를 받은 적이 있는 선수가 모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커리와 듀란트가. 그리고 3점 슈터 가운데 클레이 탐슨의 이 시점만큼 클레이 탐슨의 석점을 능가할 수 있는 선수는 없었어요. 커리 이외에는. 정리하자면 MVP 출신 2명, 그리고 리그 최고의 3점 슈터가 30살 이전에 만난 겁니다. 그리고 KD가 오기 전에 이미 커리와 듀란트는 우승을 경험한 챔피언 출신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디트로이트의 컷함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 선수 모두 다 젊고 잠재력이 풍부한 유망주.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냥 원석이었죠. 아무것도 증명한 게 없는 그냥 뿅아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급성장 그래프를 그리면서 지금 디트로이트를 최고의 팀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은 외부 영입 자원이 아무도 없죠. 현 소속팀에서 직접 드래프트돼서 잠재력을 만개시켰고 차곡차곡 성장해서 소속팀을 1위로 견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워리어스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리고 워리어스의 컷함 듀처럼 셋의 나이가 2살 터울이에요.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워리어스 역시도 커리 듀란트 동갑, 그리고 클레이 탐슨 90년생 2살 아래. 디트로이트도 커닝햄이 21살, 그리고 듀렌과 어사르 탐슨이 2003년생이에요. 2001년생과 2003년생이니까 나란히 또 2살 터울이죠. 이거는 또 공교롭게도 공통점입니다. 자, 네 번째, 역할 분담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골든스테이트의 컷함 듀는 듀란트가 합류하면서 스테픈 커리와 클레이 탐슨에게 쏠린 공격 부담이 분산됐습니다. 해리슨 반즈로는 정규 시즌은 오케이, 하지만 플레이오프 같은 큰 무대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도 드레이먼드 그린은 뭐 득점력이 그냥 전향이었고요. 뭐 평균 14점을 넣은 시즌도 있었지만 뭐 차라리 플루크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커리와 탐슨의 공격을 분산시킬 수 있고 클레이 탐슨을 뛰어넘는 2옵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데려온 게 듀란트였고요. 이 세 명은 놀랍게도 서로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명 모두 다 새 시즌 내리 20점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서로 개인 성적도 좋았기 때문에 NBA 역사상 가장 위력적인 공격 트리오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트로이트 컷함주의 역할 분담은 어땠을까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역할 분담이 명확합니다. 커닝햄은 확실한 디트로이트 에이스이자 헤비 볼핸들러죠. 반면 듀렌과 탐슨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면서 철저하게 케이드 커닝햄을 보좌하는 형태예요. 지금 디트로이트는 원래 2옵션으로 뽑았던 제이든 아이비가 여러 가지 이유, 부상, 부진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듀렌이 지금 엄청나게 평균 18득점에 리바운드 10개 이상을 걷어내는 선수로 성장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은 지금 커닝햄을 공수양면에서 대단히 잘 보조하는 그런 형태로 커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탐슨과 듀란트도 커리를, 그리고 커리와 탐슨도 듀란트를 어떻게 보면 보조하는 형태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커닝햄과 듀란, 그 다음에 커닝햄과 어사르 탐슨처럼 명확하게 그런 옵션이 갈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디트로이트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포지션 균형과 역할 분담만 놓고 보면
도리어 더 매우 이상적인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디트로이트의 커탐 듀입니다. 자, 디트로이트 커탐 듀에겐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두 명이 2003년생, 커닝햄이 2001년생이니까 이제 전성기 막 시작됐고요. 그리고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충분한 경험까지 쌓았습니다. 1라운드에서 6경기를 치렀습니다만 상대가 뉴욕이었고, 네, 그리고 심판 판정이 아니었더라면 충분히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배고픔과 경쟁심과 향상심이 있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미래는 굉장히 밝죠. 자, 일단 골든스테이트 커탐 듀의 프로필,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커탐 듀의 프로필을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커탐 듀, 일단 커리나 백코트 자원, 네, 1번과 2번을 볼 수 있고 탐슨은 2번과 3번, 스윙맨이라 봐야죠. 듀란트는 빅 윙이었어요. 그리고 결성된 나이를 보면 커리는 28살, 클레이 탐슨 26살, 듀란트 28살. 진짜 최전성기의 커탐 듀가 결성됐으니 첫 시즌 67승, 그 다음에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 야, 그래, 당연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약간의 이상한 마음이 들 정도로 최전성기에 모였습니다. 자, 신장은 커리가 188cm. 자, 클레이 탐슨은 요새 196으로 나오더라고요. 한때는 2m 1까지 갔었는데 요즘은 6ft 5인치로 표기가 돼서 196cm로 적었습니다. 듀란트는 2m 11cm이고 드래프트는 커리와 탐슨은 뭐 워리어스 출신이죠. 커리는 2009년 7순위. 그리고 클레이 탐슨은 2011년 11순위여서 백넘버도 11번이고요. 그리고 케빈 듀란트는 FA로 외부 영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디트로이트의 커탐 듀는 전부 다 디트로이트 드래프트 출신이죠. 일단 포지션, 커닝햄은 백코트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다 볼 수 있고요. 어사르 탐슨은 2번과 3번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멘 탐슨과도 다릅니다. 외곽 슛이 더 없고 자유투마저 흔들리기 때문에 그냥 뭐 3번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때로는 스몰에서 4번을 볼 수도 있고요. 듀레는 듀란트가 빅 윙이라면 듀레는 그냥 빅이죠. 그냥 딱 5번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센터예요. 자, 나이는 커닝햄이 2001년생 맏형입니다. 네, 그래봤자 뭐 25, 26이고요. 어사르 탐슨과 제일런 듀레는 2003년생 동갑입니다. 신장은 커닝햄이 198cm니까 점보 사이즈의 대형 가드죠. 루카 돈치치나 혹은 제임스 하든처럼. 그리고 어사르 탐슨은 2m 1cm인데 뭐 그 누구보다 멀리 날고 높이 뛸 수 있습니다. 제일런 듀레는 2m 9cm, 2m 8cm 정도 되는데 더블 머신으로 거듭났죠. 네, 그리고 드래프트는 2021년 1순위로 커닝햄이 디트로이트 지명을 받았고 2순위가 제일런 그린이었고요. 그리고 2023년 5순위로 어사르 탐슨, 이에 앞서서 2022년 13순위로 제일런 듀렌이니까 3명 모두 다 로터리 픽이긴 했어요. 하지만 디트로이트가 얼마나 또 선수들을 잘 뽑았는지 알 수 있죠. 물론 개인적으로 어사르 탐슨은 현재까지 좀 실망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아멘 탐슨의 한 80%의 기량만 돼도 좋은데 물론 혈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상 때문에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저는 어사르 탐슨의 성장 여부, 성장 곡선에 따라서 디트로이트가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이든 아이비는 개인적으로 이 데니스 젠킨스도 성장을 했고 마커스 헤서도 있기 때문에 제이든 아이비는 좋은 선수가 아직도 어리지만 디트로이트가 만약에 대권에 도전을 한다면 토바이스 해리스랑 그 다음에 제이든 아이비 그리고 드래프트 지명권을 통해서 아주 좋은 선수 하나 영입을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나머지 선수 구성은 훌륭하다. 네, 그리고 어사르 탐슨은 아직도 2003년생이기 때문에 성장할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든스테이트의 커탐 듀와 지금 디트로이트의 커탐 듀는 분명히 성격도 다르고 그 다음에 결성 동기, 그 다음에 결성될 당시의 상황도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커탐 듀라는 어떻게 본다면은 뭐 한글로 파생한 이런 똑같은 네이밍이 사실은 한 팀에서 결성되기 쉽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골든스테이트의 커탐 듀도 한번 추억해 볼 겸 디트로이트의 선전도 오랜만에 말씀드려 볼 겸 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골든스테이트 커탐 듀에 대한 추억 그리고 디트로이트 현 커탐 듀에 대한 성장 가능성 그리고 미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짧은 댓글이어도 뭐 악플이어도 남겨주시면 저는 항상 재밌게 보니까요.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댓글을 쫙 볼 수 있거든요. 또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조코피TV 제11회차 직관 투어 미국 동부로 갑니다. 뉴욕, 보스턴, 워싱턴으로 가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3연전을 보는데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정보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클릭과 또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